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스그룹 박승입니다. 자, 먼저 우리 리치사그룹의 김금자 총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식 대표님이 오늘 총감독님이시고, 그리고 그 영상 그 감독님은 지금 양지영 사장님, 이렇게 딱 세 분이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지금 이제 송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 벌써 9월 11일 금요일이네요. 날짜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9월달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한 달 중에 3분의 1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9월달 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일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열이 내 몸을 살린다. 이 체온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5단계 격상하고 그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물론 100명대에 계속 뭐 확진자들이 이렇게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면역력인데, 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람의 정상 체온이 몇 도가 정상 체온일까요? 36.5도예요. 36.5도가 정상 체온. 저도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이제 입장하면서 체온을 쟀더니 36.7도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TV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체온이 1도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30%가 감소를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상승하게 되면 면역력이 500에서 600%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30%가 면역력이 감소하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SBS 스페셜, 천기누설 뭐 이런 건강 프로그램들 보면 많이 이제 체온 얘기들이 나와서 아실 텐데, 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체온 1도가 올라가면 5.3배, 그러니까 530%가 올라간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다는 거죠. 면역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체온이 혹시 지금 몇 도인지 알고 계셔요? 네. 요즘에 이제 체온을 재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식어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식어있다는 거죠. 체온을 재보면 어떤 분들은 36도, 35.8도, 35.4도 이런 식으로 체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온도가 이렇게,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나가는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온도가 불과 1.5도 떨어진 35도예요. 그러니까 36.5도에서 1.5도 떨어진 35도에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식어있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냉증이라고 하죠. 차갑다, 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 하복부, 배 있는 데가 이제 차갑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식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몸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꾸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꾸 커나가는 걸 흔히들 이제 종양이라고 하는데, 종양. 이게 이제 증식 속도가 더디고 천천히 커나가는 것은 이제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른 종양을 악성종양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하는 거고, 이 양성종양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뭐 혹 같은 거, 내시경 했을 때 대장 용종을 떼어낸다, 용종. 자궁에서 근종을 떼어내고, 이런
혹 같은 것을 양성 이제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경과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커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악성 종양은 굉장히 이제 빠르니까 무서운 거죠. 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 종양이 이제 증식을 활발하게 한다? 바로 식어 있는 냉한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차갑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이제 먹는 음식에서부터도 차갑게 내 몸을 식게 만드는 그런 먹거리들을 일단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물을 드시더라도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얼음에다가 막 수박이나 이런 과일 화채들 만들어서, 그리고 냉면이나 이런 콩국수 같은 거 아주 시원하게 먹는 것들은 아무튼 몸을 굉장히 차갑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몸이 식어지면 그러면 이대로 나는 암에 노출되고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자연치유력, 자가치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어요. 소변을 보면 이 방광에 오줌보에 이 따뜻한 물을 싹 비워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온이 0.5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36.5도였는데 소변을 보고 나면 36도가 돼버리는 거죠. 체온이 떨어지면 36.5도를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소변을 본 이후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거 뭐라 진저리 치는 이유가 사실은 좀 직접 화법 쓰면 발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공명, 진동,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운동을 통해서 열을 생산하는 거예요. 소변 보고 나서 그렇게 공명을 통해서 36.5도로 다시 체온을 끌어올리죠. 예를 들어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기침해요, 안 해요? 기침을 하죠.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컬로 기침할 텐데, 기침을 왜 할까요? 기침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지? 이 사람아 당연히 감기 걸렸으니까 기침하지.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코나 입이나 뭐 이제 예를 들어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폐 기관지가 식어 있는 거예요. 폐랑 기관지가 냉해져 있는 거예요. 차가워져 있는 거예요.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막 증식을 하고 이제 거기서 커나가겠죠. 개체수를 늘려가죠. 그러면 그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이제 폐기관지에 있는 세포들이 막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이 있죠. 그 면역세포들이 그 병든 세포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식어 있으면 면역세포들이 힘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을 생산을 해서, 그래서 면역을 끌어올리려고 우리 몸은 스스로 노력한다. 그래서 컬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이 폐기관지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열을 막 끌어올리게 돼서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병든 폐기관지 쪽에 있는 세포들을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 다 이유가 있다. 그 항상성이 발휘되는 건 어쨌든 체온이 떨어졌을 때 일정하게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어느 곳을 가든 체온을 잰단 말이죠. 체온을 재는데 예를 들어 37.5도,
38도 이렇게 고여요. 비정상적으로 열이 막 올라가요. 38도 또는 38.5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열이 올라간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도 내 몸에서 살려고 스스로 발열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00% 이상, 그러니까 5배 이상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잡아주려고 하면 그러면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지만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약사님들이나 체온과 면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상식처럼 다들 알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만 미열이 발생해도 37.5도 이렇게 좀 열이 올라갔다. 집에 있는 아이가 열이 좀 올라갔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엄마들이 쭈르륵 병원이나 또는 약국에 가서 그 아이 엉덩이에다가 해열 진통제 주사 맞히거나 또는 해열제 사다가 먹이죠. 네. 그래서 열을 막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37.5도 정도 이렇게 미열일 때는 그 아이를 놔두는 것이 그 감기를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38.5도, 39도, 39.5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40도 이상이 돼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미열일 때는 그때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체온과 지금 면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정말로 심각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드디어 맨날 뭐 얘기만 하면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관.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왕관같이 제가 오늘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관같이 돌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어원이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바이러스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유형을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조류 같은 경우 있죠. 새, 그다음에 이런 조류. 알파, 베타, 이 알파 쪽의 바이러스가 코로나고요. 그다음에 감마, 델타 요쪽에가 이제 조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스, 메르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 한번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가 그쪽에 해당되고.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미생물입니다. 뭐라고요? 미생물. 자, 동물이나 식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해요. 이 생자가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런데 그런 물체인데, 살아있는 물체인데, 요 아닐 미자를 써서 살아있지 않은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미생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DNA와 RNA 그 핵산이라고 하는데, 세포 핵, 그 핵이 있어서 스스로 자가 증식해서 또 다른 자기와 똑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건 본인 혼자서 스스로 자기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만나서 아들 딸을 낳고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처럼 자기처럼 똑같은 어떤 개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생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미생물.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그러면 한 개가 2개, 막 4개, 막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많아질 수 있냐? 반드시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숙주라고 하는 건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외계에서 그 미생물이 예를 들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 몸 속에서 거기서 막 새끼를 까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커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 속에서 각종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빨아당겨서 그걸 영양 공급을 받고 그렇게 막 커나가고 자라는 에일리언. 그러다가 여기서 커나가다가 여기서 너무 커지게 되면 배 있는 데가 뻥 터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죠. 이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세포가 큰 세포가 있다면 세포 하나 크기가 이만하다면 이 바이러스는 정말 작아요. 정말 조그매요. 그러면 얘가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 골지체, 소포체 하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 공장들을 자기 공장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본인이 증식하고 커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공급받아요. 이 세포를 숙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살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 속으로 싹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려면 이 왕관같이 돌출된 이 부분이 이 세포에서 문이 있어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얘가 막 가가지고 이 입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합시다. 돌출된 부분이 삼각형.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삼각형이 맞을 때 요게 자물쇠랑 열쇠가 딱 맞았을 때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것처럼 요게 딱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안 맞으면 요게 아무리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와도 요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게 안 맞으면. 근데 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살려고 삼각형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꿔지게끔 우리 몸에서 대처를 해놨어. 그러니까 뾰족한 이 삼각형이 여기 홈에 딱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이를 일으키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다가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게 얘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전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현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 똑같은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확진되고 있는 그 바이러스랑 똑같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달 전쯤에 이미 변이를 일으킨 그 횟수가 70회를 넘었었거든요. 그게 바뀐 횟수가 70번을 넘었어요. 지금 이제 더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유용한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개발들을 하지만 이 백신을 개발했을 때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면 나중에 제2의 변형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리 어렸을 때 이제 뭐 팔뚝에다가 주사 여러 가지 많이 맞죠. 그런 것처럼 맞춰놓으면 내 몸에서 그 항체가 생겨서 그 똑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몸에서 키워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꾸 변이가 일으키면 그러면은 전혀 다른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항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또 많이 초점을 맞추냐면 치료제에다가 많이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치료제, 항생제에다가. 뭐 어쨌든 너무 깊게 들어가 봐야 어려우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 속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개체수를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퍼나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꽉 들어찼어요. 포화 상태가 돼요. 풍선 안에 가득 내용물이 들어차는데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터져요. 이게 뻥 터질 거 아니에요, 풍선이. 이 세포가 포화 상태가 되면 이렇게 팡 터지게 되고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바이러스가 다 튀어나가게 돼요. 튀어나가서 주변에 있는 세포 속으로 다시 똑같이 쫙 들어가서 다 박혀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무섭냐? 아니요.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들어와서 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비정상적인 고장난 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암세포처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세포, 세포의 돌연변이처럼 제 기능을 못하는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이게 이제 엄청나게 폐기관지 쪽에서 막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뭐 폐렴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여러 가지 그 노인성 질환 같은 거 있죠. 예, 심폐기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당뇨나 혈압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예, 몸이 좋지 않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더 이제 문제가 커지죠. 오늘 데이터 보니까 그 사망률 부분에서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게 크게 막 다 죽어나가냐?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왔다가 감기 증상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50대 이후부터 이제 사망률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50대 이후. 근데 이제 80대가 넘어간 분들한테는 사망률이 4명 중에, 확진자 4명 중에 1명꼴로 사망하는 그 정도 데이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평상시에 내 체온을 잘 관리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 뭐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접촉을 하고 지나쳤다 하더라도 예,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고 체온이 떨어져 있는 분들, 식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손발이 차다, 어쨌든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가 차다, 이런 분들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체온을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장. 귀, 눈, 손가락, 발가락, 어디요? 복부, 배. 예, 여기에 이제 저희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이 복부 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약 70%, 80% 정도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것을 잡아줘야 될 면역세포들은 당연히 같은 비례해서 비율만큼이 요 70% 이상 면역세포들도 요 복부 쪽에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 면역세포들과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는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복부, 배에 있는 데가. 근데 배에 있는 데가 차가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싸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여기가 차가운 분들 냉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게 싸웠을 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있는 데가 식어진 분들 특징이, 우리 몸에서는 아까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몸에서 식어지면 이제 싸움에서 맨날 지니까 그거 이기려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보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기름, 지방을 두꺼운 속잎으로 여기다 자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잔뜩 덮어놓게 되면 이 체온이 더 이제 소실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온함으로써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몸에서 살려고, 주인님 저 살고 싶어요, 살려고 여기다 이불을 잔뜩 덮어놨다.
근데 이제 주인이 이거 자꾸 왜 덮어놨는지 이유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빼요. 걷어차버리지. 이렇게. 입을 걷어차고 자죠. 그래서 이걸 굶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이불을 걷어내버렸어요. 걷어내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슬림해지고 날씬해져서 이뻐진 것 같기는 하나 여기는 식어있단 말이에요. 식어있기 때문에 이 뇌에서는 살려고 다시 이불 덮을 거리만 들어오면 무조건 갖다 싸라 이렇게 자꾸 명령을 내려주니까 예 날씬하게 살을 뺀 것 같은데 뭐 한 달 만에 7kg 뺐어요. 막 누구는 10kg, 15kg 감량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싹 걷어냈는데 근데 조금만 또 칼로리가 조금만 더 공급이 된다면 금방 갖다 쌌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요요를 2번,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건강을 완전하게 해치게 돼요. 그래서 이뻐지고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그냥 무조건 초점을 다이어트에다가 맞추지 말고 여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복부 쪽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내 몸에서는 더운데 한여름에 30도가 넘는 여름철에 누가 손이불을 덮고 자겠어요. 더우니까 걷어내죠.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면 지방을 쌓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어느 정도를 여기를 따뜻하게 해서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일단 내가 기억하는 건 6개월 이상 그래야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칼로리 조절도 하고 그래서 막 걷어내고 막 따뜻하게 하고 아무튼 다양한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체중만큼을 딱 만들었어요. 체지방 감량하고 그랬으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딱 그 모습을 유지할 때 뇌는 6개월 지나면 아 우리 주인님 몸무게는 원래 70kg 채우면 70이었는데 빼가지고 55kg 만들어놨어. 우리 주인님은 원래 55kg야. 6개월을 55kg를 끌고 가면 그걸 유지하면 얘는 55kg로 기억을 하죠. 근데 그 전에 보통은 날씬하게 빠진 다음에 보통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요요 때문에 다 경험하는 이유가 얘가 기억하기도 전에 우리 주인님은 70kg야. 근데 55kg니까 너무 많이 이게 다 걷어졌네? 빨리 70kg 다시 이거 만들어야 돼. 덮어야 돼.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체중만큼 감량했다면 6개월을 잘 관리해서 끌고 가는 것이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하지만 명언이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네. 내일부터 하는 게 다이어트인 거예요. 자, 어쨌든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따뜻하게 하자라고 하는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차를 뭐라고 하죠? 벤츠. 이렇게 생긴 건 아우디. 그리고 BMW. 자, 이런 최고급 승용차가 있습니다. 자, 최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비싼 차라도 기름이 없다면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기름 없으면 이 차가 굴러가질 않죠. 기름이 없으면. 근데 탈탈거리는 용달차도 그림 참 잘 그리죠. 이 달달거리는 용달차도 기름이 있다면 잘 굴러갑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BMW처럼 생겼지만 제가 식어서 체온이 떨어져 있다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은 용달차처럼 보여도 체온이 올라가 있는 분들은 아주 대사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를 다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주유소 가죠. 주유소. 주유소를 왜 가요? 기름 넣어. 주유소. 이것도 한문이에요. 기름 유자예요. 기름 유 기름. 주자는 넣을 주자. 기름을 넣어주는 요 장소를 주유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름이 없어서 안 굴러가면 여기 옆에다가 뚜껑 열고 총 집어넣어서 기름을 쫙 넣어주게 되면 그럼 얘는 다시 굴러가죠. 사람도 체온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몸이 안 굴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면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근육도 오므라들고 신경도 오므라들고 혈관도 이렇게 수축을 해버리죠. 좁아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그렇게 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절 쪽에 또 통증을 상당히 또 유발할 수 있고 차가운 분들에 의해서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 어깨, 손목 막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다 식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기름을 넣어주면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사람도 체온이 떨어져서 36도 또는 35.8도, 35.5도 이런 식으로 식어졌어요. 조금 더 식어지면 이제 암세포가 막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할 35도까지 되게 생겼어요. 그럼 혈액순환 안 되죠. 면역 떨어졌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분들과 똑같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는 장소처럼 체온을 그 열을 넣어주는 장소 주열소가 그러면 어디냐? 열을 넣어주는 장소 주열소. 아하, 주열소.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서 열을 넣어주고 있어요. 어디서 넣어줘요? 병원에서 넣어줘요.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열을 넣어주는 장비를 가지고 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들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서울에 한번 모 병원에 방문했는데 보니까 그 주열을 하는 그 X 배너 같은 것을 밖에다가 딱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포스터 붙여놓고 홍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을 넣어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 병원에서 넣어준다. 근데 이것은 몸이 내가 식어져 있는데 한 번 가서 열을 넣었다고 금방 막 이렇게 그 올라간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열을 넣어주는 체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참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막 하면 그러면 근육이 계속 수축 이완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열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네 한 두어 바퀴 막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거나 그러면 열이 막 올라오고 등줄기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열이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 조깅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을 끌어올릴 수 있다. 체온 떨어진 분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건강관리 할 때. 그리고 열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족욕 아시죠? 네. 발만 뭐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담근다는 거예요. 발만. 그러니까 이제 그 족욕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건 좀 한의원 쪽, 한방 쪽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 몸 전체의 열이 균형 있게 체온을 잘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높고 하체 쪽으로 식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은 차가운데 막 얼굴 쪽, 상체 쪽으로는 막 열이 막 화닥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있어요. 상체 쪽에 열이 많다 그래서 상열이라고 합니다. 상열. 그러면 하체 쪽에는 식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족욕을 하게 되면
이 하체 발 쪽을 따뜻하게 데워줌으로 인해서 그 열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족욕이 좋긴 한데 언제까지 하는 게 좋냐면 족욕은 뭐 한 약 30분 이내로 막 뜨거운 물에다 계속 담그고 있으면요 근육도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관절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담그고 있으면서 열을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막 땀도 난다 라고 하면 상체 쪽에 가뜩이나 열이 많은데 상체 쪽까지 열이 보태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나는 땀이 잘 안 나요. 왜 괜찮아요? 30분 정도 이내로 족욕을 해주시는 것, 이 정도는 하체 쪽 차가워져 있는 이 하체 쪽을 데워줄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반신욕 있죠. 예, 반신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봐도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좋은 저기 시골 동네 가서 요양하면서 공기 좋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요양할 때 그런데 항상 보면은 반신욕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운동도 하고 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반신욕 역시도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사우나, 찜질방 같은 데서 열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나 그다음에 뭐 온열 매트라든지 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장비들을 이용해서도 열을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주면 상당히 체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열을 올리게 되면 그 체온은 약 2시간 후에 2시간 정도 지나면 그 올라갔던 열이 다시 다 손실이 돼버려요. 원래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운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운동하고 뜀박질 하다가 한 2km, 3km 뛰었더니 막 열이 막 이제 막 올라왔죠. 그랬는데 그때는 막 몸이 더웠는데 조금 지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2시간쯤 지났더니 그 체온, 올라갔던 열은 다시 소멸되고 원래 체온으로 바뀐다 그 소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찜질방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갈 텐데 찜질방 가서 막 땀 쫙 빼면서 막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런데 찜질방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한 2시간쯤 지나고 보면은 그때 끌어져 올라왔던 열은 소멸돼서 원래의 체온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내가 깨어있을 때 열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2시간에 한 번씩 동네 뛰면 돼요. 2시간에 한 번씩 반신욕 하시고 그 방법밖에 뭐 없죠.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나를 자꾸 쉽게 만드는 요인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시원한 얼음물, 시원한 뭐 맥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은 차단해버리고 식어져 있으니까 이걸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런 노력들을 하면 되는데 2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체온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바로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열을 넣어주는 장소, 주열소라고 표현을 해서 병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건 가정에서 열을 넣어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 주열기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이게 보급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주열기 하면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 일본에서 생산한 이 미쯔이 주열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쯔이 주열기 인터넷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미쯔이 주열기 싸도 보통 90만 원 이상 뭐 175만 원 정도 막 198만 원씩 팔던 게 175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에 이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미쯔이 주열기가. 근데 이 주열기가 뭐가 좋냐? 다른 점이 일반적으로 저 2시간 정도 이후에 열이 소멸되는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몸에다가 열을 넣어주는데 어디에다 넣게 되냐면 뼈
속에다가 이 열이 들어가게 돼요. 뼈 속으로 들어가요. 자, 이 열을 넣어주게 되면 그 열이 체내에서 약 8시간 정도를 그 체온을 유지합니다. 올라간 열을 8시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열기를 제가 잠시 후에 언박싱, 박스 뜯어가지고 어떻게 생겼고 하는지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 주열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냐면, 막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또 특히 아줌마들이 그렇죠. 막 자극적이고 아주 뜨겁게 지져야지 뭔가 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거 주열기 이거 갖다가 막 열 딱 집어넣는데 너무 좋으니까 한번 그냥 잠깐 이렇게 제가 권하는 시간은 약 한 20분? 하루에 한 20분 정도 한 번 쓸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2, 30분 쓰고 또 2, 30분 쓰고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사용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해요. 좀 시간을 나누어서 좀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 20분 정도. 그래야지 이게 간단하게 써야지 꾸준하게 쓸 수 있는데 한국 아줌마들은 한 2시간씩 막 지져댄 다음에 본인이 지쳐. 그래도 좋다니까 한 이틀, 3일은 막 지져대요. 그래놓고 3일쯤 지나면 그거 발로다 쫙 밀어넣고 또는 장롱에다 휙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늘 사용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렇게 좀 간편하게 쓰는 그 방법들을 좀 본인에게 맞춰가지고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한번 열을 집어넣으면 8시간 정도 뼛속 깊숙이 그 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사용하시고 최소한 저녁에 한번 쓴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2차례 나눠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아침에 오전에 사용하고 8시간 그러니까 오후 내내 열이 올라가서 면역이 항상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집에 와서 예를 들어 저녁에 한번 사용한 이후에 또 주무시는 동안에 쭉 그 체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열기를 이용해서 몸에 열을 넣어주자. 자, 그러면 이 주열기 어떻게 생겼는지 또 궁금하시죠? 제가 주열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 이렇게 안에 가방까지 들어있네요. 들고 다니기 좋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자, 열어볼게요. 예, 요게 이제 주열기.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고무 밴드가 있고요. 고무 밴드. 그리고 이런 책자들, 주열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책자. 열을 넣어줄 수 있는 각 부위별로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인 월드에서 저희 굿모닝 월드 이제 조병석 홍보이사님이죠. 그린인 월드 대표님이시고 예, 직접 쓴 책이에요. 건강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책자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들, 그 다음에 건강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건강 책자. 요거 제품에 대한 이제 설명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머니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헝겊 면으로 되어 있는 천이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세트가 들어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 개인데 자, 하나만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예, 주머니. 꼭 벙어리 찬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도자기 같이 이렇게 큰 면으로 예, 면이에요, 면. 이발할 때. 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본체 몸통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게, 요게 이제 본체, 예, 조작 버튼이 있는 조작부예요. 그리고, 밴딩 풀어서. 자, 양쪽에 보면요, 케이블이, 요게 이제 조작부가 있고, 한쪽 끝에 케이블은 돼지코, 전원 꽂고, 그 다음에 요거 탁구채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예, 요게 이제 주열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고, 여기 보면은요, 이 부분이 이제 열을 여기에서 생산하는 부분이에요. 열이.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화면으로 보면 평평하게 보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옆측면으로 보면 가운데로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져 있는 형태로 요 제일 중심 부분이 좀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열을 직접 이제 생산하는 거죠.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는 열을 넣어줄 때 맨살에다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씌우고 요거 묶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준다고 하면 그럼 이제 이 열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조작 버튼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르는 버튼, 여기에 눌러질 수 있는 버튼은 총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원,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전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건 온도 설정이에요. 5도 단위로 최저 40도에서 최고 75도까지 5도 단위로 45, 50, 55, 60, 65, 70, 75 그래서 올리고 낮추고 조절해서 본인한테 맞는 적정한 온도를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정도 사이에서 본인한테 기분 좋은 온도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가장 뜨겁게 75도로 이게 40도에서 75도까지 온도가 조절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왕이면 나 그러면 몸을 뜨끈뜨끈하게 빨리 올려서 건강해져야지 이런 분들 막 75도로다가 지지면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냐면 요 뼛속에다가 열을 넣는다 그랬죠? 넣는다고. 근데 예를 들어 뜨겁게 달가놓은 프라이팬을 갑자기 여기다가 댔다고 하면 이거 뜨거워 해서 바로 떼게 되겠죠. 열이 뼛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적정한 이 중간에 온도를 찾는 건데 추천 온도는 50에서 60도. 그래서 한 50도 정도로다가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열을 넣어 보는 거예요. 열을 넣는 방법은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열을 쭉 넣어줄 때 50도. 근데 한참 그냥 대고 있는데 이게 뜨겁지를 않아. 좀 미지근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한 5도 정도로 올려보는 거예요. 55도. 요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긴가민가 해요. 5도를 또 올려봐요. 60도 딱 맞춰놨더니 딱 되고 있는데 금방 뜨거워. 이렇게 되면 55도가 만든 거예요. 이 나한테 맞는 온도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팍팍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온도를 찾아서 사용하되 맨살에다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요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천이 하나 분명히 대져 있어야 돼요. 면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씌운 경우라면 이렇게 얼굴 살에다가 갖다 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피부에다 할 때는 40도로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 속리부를 많이 덮은 복부 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항문이나 이 엉덩이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두툼한 이런 쪽에 사용할 때 이럴 때 또 온도 다 부위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온도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주열기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쓰면은 가장 효과적이냐,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냐. 많은 분들이요, 막 무릎 관절 아프고 뭐 예를 들어서 손목 아프다고 그 아픈 데다가 막 열을 집어넣는다고 그냥 이렇게 막 사용을 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면 열을 넣어주게 되면 근육도 이완이 되고 신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혈관도 이완이 되니까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러니까요 이 통증이 막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관절염에 되게 좋네. 그러면서 맨날 아픈 데다가 막 이거 갖다가 열 집어넣는다고 문지르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쓰기보다는 근본적인 건 나의 떨어진 이 체온을 끌어올려서 내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내 몸의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 종양, 양성이든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을 면역 세포들이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이 체온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제일 먼저 하냐 하는 부분인데, 자 가장 좋은 첫 번째 복부입니다. 배에다가 열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열을 막 넣어주게 되면 복부 쪽에가 따뜻해지게 되면, 그러면 아까 한여름에 더운데 손잎을 덮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죠. 이 열을 넣어서 면역을 끌어올리려고 열을 계속 넣어주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입었던 바지가 휙휙 돌아가고 치마 스커트가 막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부 쪽이가 따뜻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복부 쪽. 두 번째, 항문 있는 쪽, 꼬리뼈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목, 경추까지, 다시 얘기하면 척추, 여기다가 열을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 엉덩이 항문 있는 데서부터 목, 경추까지, 우리 몸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같이 이런 척추에다가 열을 집어넣어준다. 두 번째 넣어줘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다가 열을 넣어줘.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환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환부 쪽.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복부 쪽,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좀 표현해 보자면 이런 대퇴부 같은 넓적살이 있는 데 있죠. 여기 넓은 이 넓적살이 대퇴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다가 열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종아리 같은 경우에 열을 넣어주면 일단은 상당히 면역을 끌어올리는 도움이 많이 돼요. 허벅지 같은데. 그리고 척추, 마지막 환부.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내 몸의 체온이 떨어져서 식어지면, 그러면 면역이 떨어진다.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체온을 끌어올리자. 근데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운동도 할 수 있고 반신욕도 할 수 있지만, 찜질방에 가서 사우나 할 수 있지만 2시간 정도 지나면 그 열이 다 빠져나간다. 근데 이 주열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그러면 8시간을 그 뼈 속에다가 열을 넣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차례 정도 사용하게 되면 하루 종일 면역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몸의 면역과 관계된 그 체온을 끌어올리는 주열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굿모닝월드 하면 대표적인 거 다들 아시죠? 실큐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다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저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항상 아미노산을 넣어줘야 돼요. 아미노산을 먹지 않아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녹여서 그냥 사용하죠. 머리카락 케라틴 단백질 녹여서 쓰니까 머리카락 잘 끊어지고 빠지고, 손발톱도 녹여서 쓰니까 잘 부러지고 깨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근육, 액틴 미오신이라고 하는 근육을 막 녹여서 쓰니까 근 손실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대사도 그리고 체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뭐 척추 지탱이 안 되고 무릎 관절이 지탱이 안 돼서 물팍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녹여서 써요. 아미노산 부족하면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을 녹여서 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이 단백질이 단순히 피부라든지 머리카락, 손발톱, 근육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항체 같은 경우도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거 이거 다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단백질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원료는 반드시 입으로 들어와서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먹거리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CLQ를 드시면서 주혈기를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항상 나는 면역력이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라 예를 들어 대면을 하고 스쳐 지나가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노약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내 몸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